흔들리더라도 넘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타인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음이라는 그릇에서 감정이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희로애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심은 흔들리더라도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기특하다.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가는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평균대 위를 걷듯이 말이다.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우리는 왜 감정에 범민할까? 세상 이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다. 감정이 얽힌 문제들 중 열의 9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바르게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동요하더라도 범민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판단을 흐릴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어쩌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다. 아니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의 마음을 바로 보려면 먼저 감정을 물리적으로 멈추어야 한다. 감정의 진폭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으면 크게 휩쓸리는 건 피할 수 있다.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줄 알면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와 같은 부동심을 기를 수 있다. 삶에는 희로애락이 따른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제자리를 찾는 부동심을 기르자. 거창한 보람을 찾기보다 사소한 곳에 애정을 쏟자. 거창한 꿈과 희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듯이 삶의 보람 역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래도 기왕 주어진 삶이니 의미 있게 살면 좋지 않느냐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왕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났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보람차다면 나에게 주어진 나날을 한껏 누리면 된다. 그러나 삶에서 보람을 느낄 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도 아니다. 애써 보람을 찾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삶에서 보람을 찾고 싶다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정을 지우고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부분 금방 해결책이 보이곤 한다. 인간관계가 얕은 것 같아 고민이라면 먼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라. 가까운 관계 먼저 찬찬히 살피라. 삐거덕거려서 거슬리는 점만 바로잡으면 굳이 큰 보람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살면서 보람은 꼭 필요한 게 아닌지 고개를 갸웃한다면 길을 걷는 이들을 둘러보라. 꿈과 보람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삶에서 자꾸 보람을 찾으려 한다면 무언가가 내 마음 같지 않아 불안하다는 뜻이다. 삐거덕거리는 문제를 바로잡으면 애써 보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 내 삶의 테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 삶의 보람은 아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남성을 마주한 적이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 잠시 고개를 갸웃했는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 남성은 회사의 인사 발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아내가 이사를 원치 않았다고 했다. 그럭저럭 승진은 했지만 딱히 출세한 건 아닙니다. 인사 발령을 거부한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고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아내를 배려해서 인사 발령을 거부한 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와 승진을 두고 저울질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승진을 포기할 만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아내에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닐까? 설령 의존이라 해도 남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생활이 흐트러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말이다. 의존의 정도가 심하면 관계가 병들어 서로를 좀먹겠지만 사이가 원만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든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분명하고 삶에 명확한 테마가 있으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잠시 망설이다가도 끝내 스스로 길을 찾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나에게 소중한 테마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좋다. 갈림길에 섰을 때 삶의 테마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준다.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탄탄한 정신의 밑바탕이 된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밖의 일들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면 된다.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자신의 테마를 따라 살아보는 거다. 그러면 고민은 줄고 삶은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가뿐하게 사는 비결이다. 질투는 착각이 낳은 감정이다. 우리는 화 못지않게 질투라는 감정에도 괴로워한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감탄에서 그친다. 그런데 질투심은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고 착각할 때 생긴다.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남이 차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파도가 친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소유욕이 있다. 본래는 내 것인데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 말이다. 이를테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질투하는 일반인은 없다. 우리처럼 평범한 이들은 애초에 그들과는 발딛고 선 곳이 다르니 우러러볼 수는 있어도 질투하지는 않는다. 연인이 나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엉뚱한 데에 쏟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차지해야 할 지위를 경쟁자가 먼저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질투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상대가 나의 진정한 경쟁 상대라 여기면 존경심이 앞서지 질투하지는 않는다.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스스로를 가다듬을 뿐이다. 질투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좋을 것 하나 없는 감정이다. 우러르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갇혀 빙글빙글 돌 뿐이다. 어찌 보면 증오심보다도 결이 나쁘다. 증오심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질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하는 행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질투심 뒤에는 삐뚤어진 소유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면 정말로 부당한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실력대로 상황이 흘러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내 상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다.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분히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다.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는 생각이 질투를 부른다. 그제야 질투는 불필요한 감정이 된다. 이것이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은 서사원에서 출간한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책의 내용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채널을 방문하시면 다른 좋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